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주 총선에선 22대 국회의원이 선출됐는데요. 당선인들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국민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권 심판론이 강했던 이번 총선에서 전북은 지역구 10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0석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구도를 갖췄는데요.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은 전북 지역 당선인 3분과 함께 총선을 통해 확인한 민심, 앞으로 포부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전북 10개 선거구를 석권한 민주당. 당선인들이 각 선거구에서 받은 표를 모두 더해봤습니다. 81만 표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비례대표 선거 득표수를 정당별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37만여 표, 조국혁신당 44만여 표, 두 비례정당의 표를 합쳐보니 민주당 당선인 10명이 받은 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선 더불어민주연합 또는 조국혁신당으로 선택지를 넓힌 것으로 보입니다. 몰빵론보다는 이런 거죠. 이제 유권자가 그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뷔페가 있는 겁니다. 음식을 보시고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른바 지민비조 현상. 선거 결과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투표해달라며 지민비조에 맞불을 놨던 여권.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의 탄압으로 호도하고. 전북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놓고 정작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국민의 미래에 등을 돌린 이탈표가 4만 6천 표 넘게 나왔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던 보수표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표가 지역구 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 쪽으로 모아진 반면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개혁신당과 자유통일당, 새로운미래 등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1명만 빼고 9명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었다며 지역구 선거에서 선전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당 득표율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함께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대 국회에서 5선 의원으로 아주 역할이 기대됩니다. 전주 병선거구 민주당 정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동영입니다. 네, 초선 의원으로 국회 입성할 민주당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지역구 박희승 당선인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당선인 박희승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죠. 조국혁신당 강경숙 당선인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 강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3분 일단 당선 축하드립니다. 제가 벌써 의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특히 아직은 아니고. 맞습니다. 정동영 당선인은 지금 최다 득표가 이번 총선까지 3차례라고 들었는데요.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11만 7,407분이 저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전국 최다 득표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위기에 빠진 전북을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윤 정권의 난폭한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시키는데 열심히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네, 박희승 당선인은 남원 지역이 사실 민주당 당선인이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혹시 네. 소감 말씀해 주신다면요.
먼저 이번에 지역구가 남원, 순창, 임실에서 장수가 추가돼서 뒤늦게 지역구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열렬히 성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민생 판탄 정권의 변화를 요구하는 주민 여러분의 열망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북 내에서도 저희 동북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목도 찾아야 되지만 동북권 지역의 목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북권의 제2의 혁신 도시를 추진해서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고요. 또한 남원의 그 채수군 상병 사건이 억울하게 은폐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면 이 부분 진상과 책임 소재를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경숙 당선인은 저희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네, 만남을 있었죠. 소감이 어떠세요? 그때는 후보자로 출연하셨고 지금은 당선인인데요. 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그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난 선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말 무도하고 무모했죠. 저희가 이제 검찰 독재를 조기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기치를 걸었는데요. 이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정말 새로운 민생이 잘 이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단 네. 검찰 독재를 심판하는 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월호 4.16 세월호 10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안산에 조국 대표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런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참사가 우리나라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전북의 지역구 열석을 민주당이 석권한 사례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이제 전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여기에 대한 도민 내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동영 당선인 말씀해 주신다면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높은 물가, 작년에 4.3% 올랐어요, 물가가. 그리고 실질 소득은 2년 전에 비해서 1.1% 줄어들었고, 금리는 지금 6.5%. 사실 은행 돈 안 쓰는 서민 가정이 없잖아요.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이 오히려 500억 불씩 줄어들고 무역 적자가 나고, 그리고 성장률은 IMF 때도 아닌데 1.4%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성장률. 이런 것들이 결국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이런 조건. 그러니까 윤 정권의 민생경제 파탄, 실패가 전북은 물론이고 전국적인 민심 이반을 불렀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제가 저녁 먹고 나오는데 식당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전라북도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전라북도가 못 사는 게 너무 한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국 경제가 나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 전북의 피해가 큽니다. 이번에 22대 당선자 10명이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전북을 지금 객관적으로 꼴찌거든요. 전남, 충남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뒤떨어져 버렸는데 이 꼴찌 탈출을 위해서 힘을 모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국민의힘 모든 선거구에서 후보를 일단 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제외하고는 10% 이상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전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14.5%를 득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북, 전남, 광주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준 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실 작년에 잼버리 사태를 포함해서 엄청난 전북 홀대와 동네북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있는데 그건 그거지만 전국적 차원에서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정치는 없고 정치 대신 그 자리에 수사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라를 수사만 갖고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윤 대통령의 태도인데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보면은 네. 국정 방향은 옳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어서 걱정은 됩니다만 어쨌든
거대 야당으로서 넉넉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승 당선인도 포부가 클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나타난 유권자의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번에 어쨌든 전북 투표율이 보면 67.4%, 그다음에 네. 특히 또 동부권은 다 70%가 넘었고 또 장수군 같은 경우 74%까지. 그리고 이제 득표율도 보면은 뭐 전주 을 빼고는 다 80대 초중반 이상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 남원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쪽 지지 성향이 늘 있는 지역인데도 그 후보는 뭐 20%를 목표로 했다고 하는데 난 11% 정도에 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지지가 있었다고 느끼고요. 그 이유는 뭐 금방 정동영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전북 홀대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민생 판단에 대한 도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는 생각과 또 윤 정부가 우리 전북을 홀대했다. 그래서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또 우리 몫을 꼭 챙기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정 당선인님은 식당 사장님의 그 호소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유권자들의 말이 좀 기억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전주 같은 도시보다는 이제 농촌 지역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친구들이 없다. 다 도시로 떠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저희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어쨌든 관계 인구 증가라든지 또 혁신도시 같은 것을 좀 유치해서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그다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숙 당선인도 당 차원에서도 이제 전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호남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지지를 얻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저희 비례정당은 그 마이크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이렇게 유세 차량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재래시장 곳곳을 돌았고요. 정말 바닥을 좀 싹 한번 훑어봤습니다, 소위.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제 현장에서 배웠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는 저를 이렇게 손잡고 살짝 울먹이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북 정말 좀 살려달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뼈아픈 말인데 배신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줄 텐께 배신하면 안 돼야 이런 말씀하시는 그 말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만큼 이제 좀 뼈저리게 어떤 소외감이랄까 전북 홀대를 느끼신 그 도민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앞에 두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너무 정적 죽이기에만 민생보다는 이제 거기에 너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무능하고 너무 이렇게 실정도 하고 부패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견제하고 이제 전북이 또 예산도 많이 또 확보해내고 또 새만금 특별법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네, 토론자 세 분의 당선 소감 그리고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전북 정치력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는 초재선 의원들이 많아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선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그리고 사실 뭐 총선 전에도 지역구 축소 문제가 불거졌듯이 이 인구 감소 문제 참 심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동영 당선인부터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정치하고 경제력은 비례하잖아요. 손바닥과 손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약해졌지만 정치도 많이 약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그러니까 22대 국회는 드림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초선 의원이 두 분, 우리 박희승 당선인을 포함해서 또 재선 의원이 세 분, 삼선 의원이 세 분, 또 4선, 5선까지 이렇게 골고루 포진해 있어서 잘 뭉치기만 하면 전북이 정치적 약체 소리는 듣지 않을 거다. 아마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도 나올 수 있고 당 지도부에도 포진될 수 있고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가 30년 됐는데요. 30년 전에 전라북도 우리 도민 정서도 그렇고 실제도
이 위쪽에 있는 충남, 아래쪽에 있는 전남이나 전북이 어슷비슷했습니다. 그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3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는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충남은 지금 400만을 넘었거든요. 410만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합쳐서요. 네. 전남은 어떤가? 전남은 국세청에서 걷는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상속세 등 국세청 세금을 전라북도보다 4배를 더 걷습니다. 세금은 경제력의 바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전남 경제의 4분의 1이에요. 전남과 충남은 비교 대상이 아니고 더 충격적인 건 저 인구 150만 대 강원도가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충청북도는 강원도보다 훨씬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주도 말고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책임이 무겁습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면서 비상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정치인 몇 사람이 또는 도지사, 교육감, 지도부가 나서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180만 도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동학 3걸, 33살의 손화중, 39살의 전봉준 장군, 41살의 김계남 장군 3사람이 조선 팔도를 들었다 놨잖아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북이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에 제일 꼴찌로 전락했는데 이제 함께 일어서서 함께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의 혈로를 열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전라북도의 재도약을 위한 그런 범도민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정동영 당선인이 뭐 허락된다면 반장 역할을 한다고 하셨던가요? 팀장 역할. 팀장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빛이 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역할, 조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승 당선인은 지금 전북의 상황 좀 비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또 지역이 소멸 위기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고 특히 또 그동안 전북 정치권의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정말 우리 정동영 당선자 말씀처럼 드림팀이 꾸려졌는데 지난번 또 국회에서는 보면 다 초재선 의원이어서 네. 중앙보다는 지역구를 더 챙기는 그러다 보니까 또 중앙에서 제대로 정치가 안 되는 결국은 그래서 전북이 현 정부로부터 홀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뭐 정동영 당선자를 비롯해서 3선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재선, 초선이 오히려 적은 형편인데 또 이성윤 의원하고 이성윤 당선자하고 저는 초선이지만 또 사실은 중앙 서울 같은 데서 쌓은 법조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선이지만 정말 재선 3선급 이상 의원들처럼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인관계나 그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같이 아마 다선 의원들과 서로 협력한다면 정말 어느 시도보다 훨씬 더 강한 팀을 좀 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홀대를 받아주면 앞으로는 좀 전국의 그 정치를 리드해가는 전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 사실은 뭐 여당 국회의원들도 아니 야당도 많이 알지만 여당 쪽 국회의원도 상당히 대표급에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힘을 잘 우리가 이용한다면 정말 홀대받고 정말 뒤처져 있는 전북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경숙 당선인에게는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조국혁신당이 사실 정말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예상을 혹시 하셨을까요? 당 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나. 조국 대표님은 이제 처음부터 초지일관 좀 겸손하게 열석까지를 바라본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전북 도민을 만나면서는 그 뜨거움을 제가 실감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 45.58%인가를 얻었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37.63%인가 얻어서 하여튼
조국혁신당에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마 자료가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 분야 전문가를 이제 내세웠는데 전북에 예를 들면 인재 양성이라든지 뭐 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네, 저희 지금 네. 정당 득표율이 나가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의 전국 득표율 그리고 전북 득표율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전북 득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전북이 광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사전 투표는 세 번째를 했는데요. 전체 득표율은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북에 그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거라든지 네. 뭐 바이오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전북 출신의 그런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여기 또 이렇게 앞에 좋은 선배님들 따라서 함께 전북에 정말 저도 전북의 딸이고 전북의 딸이어서 여러분께서 또 많이 지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 은혜 잊지 않고 여기 팀장님 정동영 선배님 팀장님 따라서 함께 팀을 잘 꾸리고 전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병숙 당선인도 좀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네, 고맙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렇다면 네, 덕담해 주셔도 됩니다. 예, 예. 강 의원님 당선인 소개한 그 글에 보니까 한 우물을 파서 강을 이룬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던데 특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 장애인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생을 지식인으로서 노력해온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네. 전북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전북 정치력이 약화하는 모습 좀 안타깝게 지켜보셨을 네. 것 같은데 네. 제3지대 조국혁신당에서는 좀 뭔가 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꼭 제3지대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이제 제3당으로 저희가 나름 자리를 이제 굳힌 거긴 한데요. 전북의 정치력이 지금 아까 우리 박희승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제 초선 의원들만 포진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이제 약진하고 있는 그룹들이 드러난 셈이거든요.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거라서 저희 조국혁신당도 비례 정당이긴 하지만 이제 저는 하여튼 처음부터 전북의 딸로 같이 선거운동을 했고 또 그렇게 또 지지해 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례지만 또 이렇게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에 함께 몸을 담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300명 당선인 가운데 전북을 연고로 둔 당선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이렇게 전북의 딸, 전북의 사위, 며느리 이렇게 있는데 이 당선인들과의 협력, 협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전라북도만 따지면 300명 중에 10명의 대변자니까 3.3%입니다만 그렇죠. 네. 우리가 1948년 그 재헌의회를 구성할 때 198명, 200명이었어요. 198명이 당선됐는데 그중에 전라북도 지역구가 20개였습니다. 20명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10%예요. 저희도 이 자료도 준비돼 있는 것 같은데 예, 한번 그러니까 띄워드릴게요. 인구도 10%를 차지했던 거죠. 근데 지금 5천만이고 300명이면 네, 저 자료지요? 예, 지역구로 30석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기 재헌은 안 나와 있죠. 네, 평화민주당 시절부터 나와 예, 있습니다. 예. 13대 점점 14석이었네요. 줄었죠. 그러니까 20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석까지 줄었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5천만을 환산하면 전라북도가 500만 인구가 살고 있어야 되는데 180만밖에 없고 320만은 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고스란히 반영된 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의 아들, 딸이 지금 28명이나 당선됐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제 고향인 순창만 해도 서울의 진선미 의원, 이하경 의원, 또 하여튼 3사람이에요. 순창 저까지 포함해 3사람인데 네. 부안은 4사람이고 또 고창도 몇 사람 있고 해서 14개 시군별로 이 출향 인사한 거죠.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끌어들여서 전라북도의 정치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승 당선인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끌어모을 만큼 끌어모아야 하는 좀 상황이긴 합니다. 아까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재헌국회 때 이제 10% 차지했는데 현재도 사실은 재경 전북 출향인을 한 350만 잡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전라북도 인구 합치면 사실 500만 되죠. 뭐 부산 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물론.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거의 이제 그 전국적으로 따지면 10%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큰 전라북도 관련된 인구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전북의 지금 현재 위치는 뭐 정말 전국에서도 거의 꼴찌가는 꼴찌에서 1, 2등을 다투는 도가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전북 출신들끼리 잘 좀 더 뭉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수도권에 가 계신 분들하고 더 유대도 강화해서 당연히 뭐 전북에 계신 출신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하겠지만 그분들 힘도 같이 빌어서 이번은 또 더구나 지금 정동영 당선자뿐만 아니라 지금 3선급 의원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적어도 상임위원장을 여러 군데 차지해서 전북의 몫을 꼭 찾는데 서로 집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역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강경숙 당선인도 좀 많은 구상을 하실 것 같아요. 전북의 네. 딸로서 좀 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저는 이제 국회에서 그 전북 출신 의원들의 협의체도 한번 구성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북 현안들 사실 좀 깊이 들어가면 저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아서요. 네. 정말 저는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도민들의 그 눈빛과 그 음성과 그 공기를 계속 담아내고 싶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저희가 현안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내고 함께 힘을 합치고 이제 그런 좀 일들이 당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떠나서 아니죠. 이제 조국혁신당에 있지만 협의체라는 것은 협의체 구성 이제 네, 당적과는 상관이 없이 네. 좀 전북 출신 의원들이 네. 좀 구상을 해보자 네, 뭐 이런 네. 의미시지요? 사실 저희 당대표님도 전북에서 이렇게 호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22일 날 여기 오시거든요. 네. 감사 인사하러 오시는데 그만큼 전북에 대한 또 전북의 친구들이 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힘을 실어주실 것이고 이제 다른 당에 계시는 분들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강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강경숙 당선인 말씀대로 좀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대응 22대 국회에 이제 바로 산적한 문제일 텐데요. 일단 전주병 쪽 살펴보면 토론회 때도 많이 나왔던 주제인데요. 전주 완주 통합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추진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까 비상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작게는 뭐 전주 덕진구 지역입니다만 조금 더 확장하면 전라북도 전체가 지금 침강 내려앉았거든요. 이걸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재도약의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범도민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저는 지금 당선자들을 차례차례 오늘도 우리 박희승 의원님하고도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지역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네. 다른 분들도 지금 한 분씩 만나서 좀 뜻을 모아가고 또 김관영 지사도 만났습니다. 교육감도 서거석 교육감님도 만나서 어쨌든 우리가 한 덩어리가 돼서 전라북도에 새로운 좀 기운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곧 그 각 분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전북 재도약을 위한 원탁회의 이런 걸 좀 구성해서 거기서 중점 과제들을 추리고 이제 중점 과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가 30년 동안 구세주 기다리듯이 주문하듯이 했던 새만금이 30년 됐지만 바닷물밖에 없어요. 아직 돈이 거기서 만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만금에서 뭔가 일자리가 쏟아지고 돈이 쏟아져야 전라북도가 강해질 터인데 근데 이게 동력이 약화됐단 말이에요. 네. 작년에 예산도 칼질을 당하고 이걸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예컨대 예를 들자면 군산 김제 부안이 지금 뭐 제방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티격태격하고 뭐 네, 갈등이 갈등들이 있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이게 모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군산 김제 부안을 묶어서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만드는 안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 범도민적 그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낼 필요가 있고 그 연장에서 전주 완주 통합 문제도요. 지금 대한민국의 도시와 농촌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이 도농복합이 92개입니다. 92개인데요. 네. 30년 전에 거의 다 통합이 됐고 20년 전에 통합이 돼서 90개가 다 통합이 됐어요. 2개 남았습니다. 어딘 줄 아시잖아요. 전주 완주랑 천주 완주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 했어요. 천안, 천원, 춘천, 춘성, 뭐 경주, 월성, 대전, 대덕, 광주, 광산 안 된 데가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전주 완주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고 살 거냐라는 것인데 역발상을 해서요. 전주 완주를 합치게 되면은 1000평방킬로미터, 3억 평입니다. 면적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도시가 돼버립니다. 서울의 1.5배가량이 돼요. 네. 우리 이제 박희승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주 완주가 돼서 이렇게 집중이 되면은 그러면 동북권이라든지 다른 또 농촌 지역은 더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런 우려를 합니다만 저는 뭐 그 우려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강해서 전라북도가 일어설 때 다른 시군도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여기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 자본, 그다음에 인재, 두뇌 사람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뭐 지역 전북 발전은 뭐 요원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중심 강화 전략을 써야 된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제일 큰 공장이 현대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자 30년 전에 현대버스 트럭 공장이 만들어질 때 광주에 기아 승용차가 같은 시기에 6만 대씩으로 시작했어요. 작년에 광주 기아차는 승용차 60만 대 생산했습니다. 전주 버스 트럭 공장은 3만 대 생산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두고 봐서는 전망이 없습니다. 전북 도민들이 뜻을 모아서 이 버스 트럭 공장을 어떻게 활성화, 자동차 산업은요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현안 과제들을 10대 과제든 20대 과제든 이 남원을 포함한 이 시군 농촌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까지를 포함한 그런 과제들에 관해서 행정과 정치권만이 아니라 도민들과 함께 그런 전북 제도약 추진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추진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완주 지역의 그 입장은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전주는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좀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고 완주는 그렇지 않은데 최근에도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완주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주가 통합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기회와 그 장점을 충분히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전주 완주 통합이 되면은 보통 교부세라고 해서 10년 동안 약 5천억 정도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네.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그 5천억을 완주에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공모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 특화 산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완주에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완주가 이대로 가는 것보다는 통합시로 갈 때 기회와 함께 더 네. 좋은 그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 통합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원, 장수, 임실, 순창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 네. 지역도 현안이 적지 않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장수는 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선거구 또 편입이 됐습니다.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당선인도 어떻게 그렇습니다. 지역 현안 해결할 계획이신지 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공공의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법사위원장이 상정을 안 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소위에서 3분의 2 이상 재의결을 하면 본회의로 넘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총선을 거치면서 그 보건복지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한 분도 있고 그래서 동력이 지금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공공 의전원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22대에 이번에 통과 안 되면 22대에 가서 재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저의 목표고요. 아마 지금 이제 의사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늘릴 때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안에 통과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전북의 동북권 뭐 정말 아까 새만금이나 전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전북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동북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 전북에. 그래서 저는 제2의 혁신도시를 좀 만들 구상을 좀 하고 있고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서 공공기관도 유치하고 또 지역의 그 청년 일자리 많이 늘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전북 전체로 봐서는 남원이 좀 20만, 30만 도시가 된다면 또 전북 내에서 균형 발전도 되고 그다음에 원래 남원이 지리산권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의 인구도 전라북도 쪽으로 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크고 저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지역구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가 가속화한다면 더 넓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농산어촌에 대변하는 그 사안, 네. 좀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또 당선이 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넓죠. 아까 지역구가. 정동영 당선자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선거법 개정을 좀 해서 면적도 중요한데 인구로만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이 상한 하한이 2대 1인데 네. 과거에 보면 3대 1로도 국회의원 뽑았던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뭐 원칙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특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달리 인구 외에 면적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이제 국가 예산을 책정할 때 강의 길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거구 획정도 인구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면적도 감안해서 농어촌 지역은 뭐 2대 1이 아니라 3대 1, 4대 1까지도 해서 정말 그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 제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경숙 당선인에게는 전공 분야 좀 질문 드릴게요. 네. 특수교육 전문가로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로도 이름을 올리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소신이라든지 네.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특수교육은 이제 제 학부 때부터 전공이고요. 제가 그 당시에는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어떻게 그 일을 꼭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원래 영어 교육을 할까 하다가 나름 소신 지원으로 특수교육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크게 아우르자면 사회에서 소위 말하면 좀 격차가 있는 거라든지 소외가 있는 거라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좀 범위를 좀 넓힌다면 이제 사회 심리적으로 약한 분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 뭐 다문화라든지 시설 퇴소하고 자립 준비를 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제가 사실상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당에서는 그 검찰 독재를 뭐 조기 종식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민생을 챙기고 어떤 사회권 선진국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다방면에 있어서의 그 촘촘한 틀을 좀 새롭게 리셋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기치를 걸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받는 평생교육도 그렇고 고등교육도 그렇고 다방면에 하여튼 교육에 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 또 전북에 있는 교육 현안도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전북에 선생님들도 그룹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정운천 의원이 사실 정부 여당과 소통 창구 역할을 좀 해왔었는데 물론 이번에 국민의 미래에 조배숙 당선인이 계시긴 하지만 그 여당과 그 소통에 이제 좀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뭐 전라북도 차원도 있지만 이제 크게는 이제 여야 간의 소통이 없었잖아요. 정치 실종이죠. 근데 오늘 윤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겸손, 경청 이런 얘기는 했지만 수사에 불과했고 국정 기조가 옳았다 뭐 이런 그 불통의 발언을 쏟아놔서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만 근데 또 그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면서 언론 보도에 보니까 네.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뭐든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뭐 못할 게 뭐 있냐. 그 말이 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란 말이죠. 근데 기본은 여야 간의 소통, 전라북도 차원에서 소통, 모든 것의 첫 단추는 대통령이 당연히 이 거대 야당을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까지 거부한다면은 저는 국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대표가 소통하고 나면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은 정치한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 사이에 친면이 있는 여당 의원들 또 네. 실세 의원들과도 수시로 소통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출신의 이철규 의원이라든지 대구 출신의 주호영 의원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사람들은 오늘도 제가 통화하면서 정치 복원을 좀 부탁하고 했는데 전라북도 현안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당 의원들에게 그런 대화와 소통도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 답변은 좀 궁금한데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근데 좀 부정적이더라고요. 뭐에 부정적이냐? 정치 복원에 대해서 윤 대통령 그 성정으로 봐서 잘 안 될 거요. 라는 비관적인 좀 부정적인 견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견 주고 계신데요. 저희 자막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직접 한번 읽어드릴게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주의 모습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이, 아이들이 전주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의견 주셨고요. 지역구 발전은 물론 전북의 번영과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은 전북의 발전에 힘쓰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기후 위기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리면요. 전북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전북 홀대 문제를 해결해 전북 도민의 수건 사업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40분을 넘어서고 있어서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 계획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질문은 못했거든요. 좀 마무리 발언에 좀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강경숙 당선인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국회로 보내주신 전북의 딸 강경숙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주신 그 한 표 한 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꼭 증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원광대학에서 현재 사범대학의 교수로 올해 7, 8년 일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정치로 그렇게 입문하게 된 것은 뭔가 가슴에 나름의 눈물과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진실로 잘 묻어나고 잘 드러나고 실제로 좋은 열매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금까지 했던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무능한 그런 정권의 여러 그 정치력들을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 뛰겠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요. 다른 전북, 새로운 전북, 도약하는 전북, 성장하는 전북을 만드는데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토론회처럼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셨네요. 박희승 당선인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남원장수 임실 순창 우리 지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크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도 전북의 목도 찾아야 되지만 우리 또 전북의 동북권 몫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우리 4개 시군이 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관계 인구 30만 주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좀 제2의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 유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올해 내에 꼭 통과시켜서
그 지역의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또 우리가 전북이 늘 홀대받고 그동안 이제 산업화에 늦었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전북의 자연환경은 잘 보존되고 있다는 또 네. 이런 이야기도. 그래서 저는 남원은 특히 이 문화와 역사가 많이 담겨 있는 지역이고 또 조선시대에 정말 십승지로 꼽히는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입니다. 큰 지리산과 덕유산도 있고 섬진강이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우리 문화를 더 좀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그동안 우리 뭐 판소리 등등도 있지만 우리 또 네. 남원의 또 K컬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방탄소년단 그 방시혁 대표 고향이 따지고 보면 남원 주생방 씨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또 남원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K컬처의 또 어떤 본고장답게 판소리의 본고장답게 그런 어떤 문화 쪽으로 발전을 시킨다면 좋은 자연 환경과 또 그다음에 그 살기 좋은 그런 우리 그런 문화를 어우러진다면 충분히 많은 또 알겠습니다.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영 당선인. 아까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의견 중에 컴컴한 전주, 컴컴한 전라북도를 좀 환하게 밝혀 주세요. 뭐 이런 의견. 제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한인데요. 우선 그러려면 돈이 돌아야 되죠. 돈이 돌려면 자영업이 좀 활기를 떼야 되는데 단서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옥마을 때문에 1,500만 명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1,500만 명이 와서 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인간 생활의 3대 필수 요소가 의식주잖아요. 그중에 음식은 전주가 브랜드입니다. 네. 브랜드라는 건 엄청난 가치거든요. 이 음식 브랜드를 돈으로 만들고 일자리로 만들고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낮에도 우범기 시장님과 점심을 하면서 전주를 정동영 공약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갑시다. 네. 그래서 음식 먹으러 한옥마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주로 3천만, 4천만이 오게 되면 자영업이 돌 것이고 돈이 돌 것이고 그러면 컴컴한 전주가 좀 환해지지 않겠는가. 네.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2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전북의 현안이 많은데요. 당선인 모두 전북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